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 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오늘 해볼 거는 세 번째 단원 상용 로그고요. 네, 빠르게 해봅시다. 자, 상용 로그. 그러니까 뭐 자주자주 사용되는 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미치 10인 로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이 생기죠. 왜 미치 10인 로그를 자주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도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럼 강의를 들어보시면 돼요. 잘 봅시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로그 정의를 이용해서 상용 로그를 좀 어떻게 한번 정의해 볼까? 잘 보세요. 우리가 로그 정의를 빗대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그 정의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2를 몇 제곱해야 3이 나오나요? 요거의 그 지수 부분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지수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예를 들어 2의 몇 제곱을 하면은 16이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네모가 4라고 너네가 빠르게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7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딱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우리가 네모 값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새로운 기호를 써서 로그 2를 7로 만드는 지수다 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로그는 지수입니다. 지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로그는 지수입니다. 알겠죠? 지수로 연산을 하기 위해 만든 게 로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로그가 필요한 이유가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수를 거듭 제곱해서 3이 나올 수 있는 거 어떻게 찾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대답할 수 있는 게 이제 로그의 정의였다. 그래서 n은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썼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조금 일반화해서 쓰면은 서로 밑이 다른데 A에다가 거듭 제곱해서 B를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이 A가 넘어가는 느낌으로 N은 로그 A의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게 로그 정의였어요. 그렇죠? 그 로그 정의를 거꾸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어떤 숫자를 어떤 수의 거듭 제곱꼴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32,000을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거 좀 그 네모의 값이 감이 잘 안 와요. 예를 들어 뭐 이 정도는 괜찮죠. 16은 2의 네모다. 그럼 여기가 4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쉬운데 32,000을 거듭 제곱으로 반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요건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가 얘를 밑을 10으로 바꿔주게 되잖아요. 얘를 밑을 10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게 감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10의 4제곱을 하면 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만보다 크고요. 근데 5제곱을 하게 되면 거기다 0 하나가 더 붙잖아요. 근데 그거보단 작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4. 얼마라고 쉽게 감이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감이 쉽게 오는 이유가 10진법 때문이에요. 10진법이 뭘까요? 우리가 이 자릿수가 10이 될 때마다 다음 자리로 넘기는 걸 10진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의 거듭 제곱꼴로는 너무나 쉽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숫자를 10의 거듭 제곱꼴로 만드는 행동을 우리가 상용 로그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상용 로그가 그래서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수랑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가 있어요. 큰 수랑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아무 숫자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밑이 아무거나를 쓰는 게 아니라 10의 거듭 제곱을 써주면은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을 아무거나 사용하면 지수에 감이 안 와요.
그러나 밑을 10을 사용하면 쉽게 감이 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십진법 때문에.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랑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를 우리가 10의 거듭제곱꼴로 쉽게 바꿔주기 위해서 나온 게 상용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거는 밑이 2인 지수를 떠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상용로그라는 건 밑이 10인 지수를 떠올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b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를 요거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밑이 10인 지수인데 b로 만들 수 있는 지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n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 찾아보다 보니까 얘가 예를 들어 아까 32,000이면 그 n이 4. 얼마라고 바로바로 감이 온다.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십진법을 통해 큰 수랑 작은 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보고자 라는 게 상용로그의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용로그를 사용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좀 풀었으면 우리가 요 n 값을 구해 주기 위해 요 n은 이렇게 쓸까요? 아씨,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몇 자릿수라는 얘기, 몇 자릿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몇 자릿수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네. 뭐 여기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b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b가 몇 자릿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수가 몇 자리 숫자니?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용로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게 몇 자릿수인지 의미하는 게 이제 n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라 다름이 없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생략하여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략.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은, 밑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밑이 10인 로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십진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용 로그는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필기합시다. 그 다음에 뭐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얘를 10의 거듭제곱꼴로 어떻게 바꿀까요? 라고 얘기해 본다면 이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유효숫자 표기법이라는 건데, 항상 우리가 이런 숫자가 있으면은 이런 숫자를 이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항상 한 자릿수를 써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한 자리 숫자죠. 그렇죠? 한 자릿수. 한 자릿수는 10의 거듭제곱하고 곱해봤자 자릿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얘가 자릿수 그냥 다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의 4제곱하고 10의 4제곱의 자릿수 몇 개일까요? 선생님이 이 10의 거듭제곱도 중학교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표현하냐면 10의 4제곱은 0이 4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0이 4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으면 그냥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5자리 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한 자릿수 아무거나 7 곱해보면 그냥 얘가 7로 바뀌는 것뿐 자릿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자릿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런 거 봤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0의 1제곱도 안 되는 숫자 아닌가요? 그래서 그럼 얘가
요거를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한다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10의 1제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는 10의 4점 얼마 얼마, 얘는 10의 4점 얼마 얼마 되는 숫자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냥 예시로 하나 들어봤고 뒤에서 계속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쭉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서 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의 자릿수를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예시가 b가 큰 수일 때부터 해봅시다. b가 큰 수일 때, b가 큰 수일 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꾸면은 꼭 이 지수가 양수로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쌤이 예시로 하나 또 풀어주자면 아까랑 똑같아요. 이 정도로 할까요? 3, 4, 50으로 볼게요. 3, 4, 5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선생님이 항상 이제 유효 숫자 표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유효 숫자 표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볼게요. 이거부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유효 숫자 표기법이 뭐냐면은 그냥 수의 특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그 수를 간단히 표현한 거예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 수의 특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그 수를 간단히 표현한 것을 우리는 유효 숫자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자릿수. 이거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 적을 사람만 적으시고 선생님은 지울게요. 알겠죠? 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친구를 선생님은 수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는 그냥 그 숫자의 자릿수를 그냥 다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필기를 할게요. 네. 그러면 그때 한 자릿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여기 지수 있죠? 이 지수는 항상 0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10의 그냥 거듭제곱꼴 그냥 이런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수의 모양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로 1은 넘지를 못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 b라는 숫자를 이렇게 수의 모양 곱하기 한 자릿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이 b라는 숫자를 우리가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해서 바라보면 좀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로그끼리는 서로 덧셈이고 이 10의 거듭제곱꼴은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그냥 연산으로 써줄게요. 알파 로그 10 더하기 n 로그 1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다 1이니까 그냥 알파 더하기 n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진수의 상용 로그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다시 이 진수의 로그를 취했을 때 이 n하고 알파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수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이 진수가 몇 자릿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34,000이 있다고 얘기하면 내가 10의 4점 얼마 얼마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럼 얘는 10의 0. 얼마 얼마고 10의 4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얘를 상용 로그 취했을 때는 상용 로그 취했어요. 여기 34000이에요. 그럼 얘는 0. 얼마 얼마 더하기 4가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이 상용 로그 자릿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뭔가 좀 로그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다 지우고
이 짜잘한 거 다 지우고, 그래서 그때 이 알파와 n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유효수적 표기법에서 그냥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유효수적 표기법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어서 이거는 따로따로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네. 선생님 이쁘게 다시 적어줄게요. 이거는 삭제. 얘를 당겨서. 에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여기 아래다가 이게 소수 부분이고 정수 부분이다. 선생님이 옆에 조그맣게 박스로 썼었는데 그냥 아예 얘를 이렇게 메인으로 내려버리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괄호 1, 괄호 2 해가지고 그 큰 수랑 작은 수, 자릿수 표현하는 거 한번 바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 이거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1번에서 선생님이 큰 수의 자릿수 먼저 해보겠습니다. 큰 수 B의 자릿수 구하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얘도 10의 거듭 제곱꼴로 하면은 얘가 양수가 나온다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예시로 하나 보면은 우리가 6, 4, 2, 8, 5 이런 거 한번 봅시다. 6, 4, 2, 8, 5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선생님이 항상 유효수적 표기법으로 어떻게 나타내라 했냐면 4, 2, 8, 5 곱하기 10의 뭐 4제곱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10의 0. 얼마 얼마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10의 4. 얼마 얼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네 자릿수다. 네. 그래서 그냥 네, 5자릿수다. 네. 깔끔하게 구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 그냥 10의 4. 얼마 얼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큰 수는 너무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그럼 이번엔 작은 수비예요. 그러면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하면 10의 이제 지수가 음수로 나오는 경우거든요. 예시로 하나 보자면 예시는 한번 요런 걸 한번 해볼게요. 0.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선생님이 얘도 똑같이 그냥 표현하면 돼요. 유효수적 표기법으로 우리가 한 자릿수로 표현해 주려면 3칸을 가져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3.45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럼 얘는 10의 0. 얼마 얼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데 얘를 굳이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한다면
10의 0. 얼마 얼마 빼기 3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0. 얼마 얼마거든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2. 얼마 얼마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막 10의 거듭제곱꼴로 막 구한 다음에 요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0. 얼마 얼마 마이너스 0. 얼마 얼마. 그래서 얘가 소수 부분, 얘가 정수 부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 아까 선생님이 소수 부분의 그 알파는 0 이상이고 1 미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항상 요렇게 써야 된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얘를 쳐다보고 아까 우리가 얘를 쳐다보고 5자릿수라고 구했듯이 얘도 얘를 쳐다보고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선생님이 아까 10의 거듭제곱에서 이 친구가 선생님이 0 개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게 성립해요. 얘가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0이 3개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0이 3개 딱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저걸 상상하면서 세 번째 자리부터 우리가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0의 숫자가 등장한다. 얘는 우리가 0이 4개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0, 0, 0, 0 4개 있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해서 5자리 숫자다.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 진수, 비의 자릿수를 판단할 때는 항상 유효숫자 표기법으로 해준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몇 자릿수인지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필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해봅시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이제 상용 로그 표를 배워야 되는데요. 그냥 제곱근표랑 뭐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상용 로그 표를 왜 배워야 되는지부터 일단 좀 알아볼게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3450을 우리가 3.45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릿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인공은 얘가 아니에요. 자릿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항상 자릿수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수의 모양이 주인공이에요. 이 수의 모양 때문에 상용 로그 표를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의 모양, 즉 한 자릿수의 진수, 한 자릿수의 진수가 10의 몇 제곱인지 정리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제곱인지 지수들을 정리한 표다.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 수의 모양을 10의 0. 얼마 얼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요 xx들을 얼만지를 표현해 주려고 우리가 그거를 표로 정리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수들을 두 개를 연산했을 때 그 수의 모양만 계산해 주면, 그러니까 자릿수들은 다 떼놓고 수의 모양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되게 큰 수들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어떤 진수가 있어요. 어떤 진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10의 거듭제곱이 있습니다. 얘는 한 자릿수 진수예요. 그래서 한 자릿수 진수가 10의 몇 제곱인지 그 n을 정리해 놓은 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로그 x가 0.278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우리가 진수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요거를 보고 오히려 그 지수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 한 자릿수의 진수가 얼마인지도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요 반대도 가능해야 된다. 요 반대. 그래서 저 진수를 보고 지수가 얼마인지 정리해 놓은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로그 한 자릿수 진수 3.45를 보고 얘가 얼마인지 정리해 놓고 당연히 가능해야 되고, 얼마인지가 나온 거 보고 당연히 그 진수를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수 보고 지수 얼마. 첫 번째, 진수 보고 지수 얼마. 한 자리 진수를 할까요? 그냥 진수를 합시다. 네. 진수 보고 지수 얼마. 두 번째는 뭐예요? 지수 보고 진수 얼마. 또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괄호 1번, 괄호 2번 예시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항상 요 n은 요거라는 거 알겠죠? 아니면 요렇게 써줄까요? 이렇게 알파라고 써줄까요? 네, 요렇게 쓸까요? 얘는 항상 네, 요거다. 한 자릿수 진수니까요. 그쵸? 그럼 얘도 당연히 당연히 없을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10보다 작은 숫자다. 10보다 당연히 작은 숫자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알겠죠, 네, 그쵸? 네. 하여튼,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 선생님이 괄호 1번 예시, 괄호 2번 예시 들고 끝낼게요. 자, 봅시다. 괄호 1번 보시면, 우리가 3, 1, 2, 4 곱하기 5, 6, 7, 8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계산하려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내가 3.124 곱하기 5.678 한 다음에 선생님이 자릿수들을 이렇게 다 빼버린 거예요. 이 정도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10의 몇 제곱인지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자릿수를 이렇게 나눠서 얘네를 다 계산해가지고 요 알파가 수의 모양이 어떤지만 알면은, 그러니까 이거죠. 얘를 다 합쳐서 10의 거듭지역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릿수를 제외하고 한 자릿수 수의 모양만 딱 펼쳐보면 얘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네들은 다 상형 로그 표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상형 로그 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6이 돼서 우리가 그게 별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그 별의 자릿수들을 다 떼어내서 그 수의 모양만 찾아내서 걔도 상형 로그 표에서 찾아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큰 수의 계산은 옛날에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어 23의 15제곱 같은 거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걔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알려면은 어렵잖아요. 얘도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요 한 자릿수의 그 우리가 상형 로그 표를 찾아서 다시 만들어주고 자릿수만 딱 이어 붙여주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숫자를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얘를 로그 취해서 보면 되겠죠. 얘가 몇 자릿수인지 보려면, 요 숫자가 몇 자릿수인지 보려면 우리가 상형 로그를 취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상용로그 표는 한 자리 숫자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으니까 얘는 15 로그 2.3 더하기 1로 이렇게 표현해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상용 로그 표에서 찾아가지고 어찌저찌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20점 얼마가 나온대요. 그럼 한마디로 23의 15제곱이라는 거는 10의 20점 얼마로 표현된다라는 거니까 얘를 0점 얼마로 찾아서 그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 수의 모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의 얼마인지 모양이 나오고 거기에 자릿수만 추가해줘서 우리가 23의 15제곱이 얼마인지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용로그 표를 활용하면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상용로그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는 지수함수 그래프 이런 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